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R2R DAC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2R DAC의 모험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메이커죠. 바노디오의 불세 MK3 파이널 에볼루션, 이 모델을 리뷰를 할 건데요. 이 R2R 멀티비트 레더덱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사실 역사적으로 상당히 길어요. 디지털 이 오디오 초창기에도 멀티비트 이 레더덱이 원래 많이 있었었고, 근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제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이 나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하이엔드 오디오 말고 일반 이런 그 가전 제품, 대중적인 오디오 이런 쪽은 사실 성능을 기준으로 발전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능성이라든가 자본 투입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에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델타 시그마 쪽이 많이 이게 멀티비트 쪽을 대체한 거지. 사실 R2R 멀티비트 레더덱이 성능이 떨어져서 뒤처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량화, 소형화, 대량 생산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델타 시그마 방식의 DAC가 칩 형태로 나오면서 진짜 만약에 R2R 방식의 어떤 고집적 칩이 됐든 아니면 진짜 디스크리트로 만들었던 DAC가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좀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 뭐 한 10년 안에 굉장히 이 R2R 레더덱이 다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투입된 뭐 자본 대비 음질적으로는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R2R 레더덱 중에 뭐 강자라고 꼽을 수 있는 브랜드를 얘기하자면 뭐 MSB 테크놀로지, 홀로오디오, 데나 플립스, 아쿠아 퀄리티, 토탈덱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추세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R2R 레더덱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바노디오거든요. 그렇죠. 2013년에 이제 처음 오리지널 그 파이어버드 불세가 나왔고, 벌써 이제 어느새 11년이 됐네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 살펴볼 거는 진짜 MK3 파이널 에볼루션.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바노디오가 정말 묵묵히 국내 R2R 덱의 시장을 혼자 거의 끌어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상당히 오랜 역사 동안 해외에서는 멀티비트 레더덱이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명맥을 유지해 오고는 있었는데, 최근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서 상당히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DAC를 만든 제조사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바노디오가 거의 최초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와서 이제 MK3까지 나왔고, 최근에는 MK3에서 또 한 스텝 발전한 파이널 에볼루션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 모델인데요. 오늘은 이 DAC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디자인 이런 거 얘기해보면 보기에는 아주 단순해요, 디자인은. 그리고 이 알루미늄 셰시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무거워요. 오른쪽 편에 LED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선택된 뭐 입력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전원 버튼은 못 찾는 분들 계시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조그만 버튼이 바닥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있고, 그리고 가변 볼륨도 됩니다. 그래서 파워앰프 직결도 가능한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면은 USB 입력, 동축, AS, EBU, 광 입력 가능하고요. 아날로그 출력은 RCA, XLR 모두 지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내부 설계가 중요하죠. 내부 설계.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MK3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R2R 레더덱 보면은 해외 제품들을 보면은 이제 저항을 다 풀어서 디스크리트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칩셋으로 설계를 했죠. 그렇죠. 보통 이제 R2R은 말 그대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옴의 저항이면은 2K옴을 병렬로 연결을 해서 그거를 이제 비트수만큼 투입을 해갖고 신호가 0101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순간적인 전압값을 얻는 그야말로 직관적인 DAC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크게 디스크리트하고 말 그대로 일일이 저항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레더덱으로 만드는 디스크리트 방식하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거를 이거를 이제 고집적 회로 IC 회로에 담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칩을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 네. 반 오디오는 처음부터 그 칩 형태의 예. 그 R2R 그 덱 칩을 얘네가 스스로 연산 방식만 좀 모디파이 해갖고 네.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DH 칩셋으로 만든 경우는 사실 예전에 뭐 버블하원 1704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R2R 이쪽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1704 그 사용해서 만들었던 과거의 DAC가 갑자기 막 인기가 치솟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바노디오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의 칩셋을 채널당 2개씩 썼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모델마다 이제 버전마다 이제 계속 바뀌어져 오다가 이 MK3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2021년에 아마 나왔던 네. 그 MK3 때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AD 예. 5781 칩하고 예. 5541 칩을 조합을 해서 한 채널에 이제 그 두 개 칩을 조합을 해서 그렇죠. 26비트 연산을 하는 예. 24비트 R2R 덱이 이제 설계가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실 텐데 앞에 나온 26비트는 뭐고 네. 뒤에 나온 24비트 R2R은 뭐냐. 아, 예. 그러니까 R2R 앞에 붙는 24비트는 그러니까 24비트 신호까지 얘네가 이제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만약에 16비트까지만 커버하는 DAC다 그러면 16비트 R2R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베이스가 지금 이 바노디오 이 불스 같은 경우는 26비트 좀 더 2비트 여유가 있게끔 연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칩셋 2개씩 써서 채널당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양자와 오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이제 그게 상당히 또 관건이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앞단에 막 어떤 메이커 같은 경우는 FPGA의 프로그램을 엄청 짜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산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바로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16배 그 오버샘플링만 딱 하고 뒤에다가 이제 필터를 이제 딱 지정을 해서 설계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막 많이 이제 그 일반 칩셋에 그 필터 디자인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딱 보니까 아프다이징 필터 그것만 딱 디폴트로 설계를 그렇죠. 해놓은 형태예요. 네. 전에 MK3 처음 나왔을 때 홍진표 박사님 대표님하고 이메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처음에 어떻게 델타 시그마 대신에 R2R 덱을 선택하셨냐, 뭐가 좋으셔갖고 그랬더니 네. 일단 델타 시그마는 너무나 앞에서 오버샘플링을 세게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나중에 고주파수 노이즈로 남고, 그러려면 이거를 제거하려면 또 세게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원음하고 점점 멀어진다. 그런데 이제 R2R 그 방식은 태생적으로 원칙은 오버샘플링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뒷단에 그 패스 필터도 없이,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음이 나온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그 양자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16배 오버샘플링만 좀 살짝 걸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코나님이 말한 아프다이징 필터를 또 역시 걸어서 최소한의 필터링을 통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음을 얻으려는 원래 그 목적에 좀 계속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뭐 R2R 방식도 이제 이런 칩셋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좀 더 고가로 가면은 막 디스크리트로 이제 안에 보면은 기판에 막 저항반 주르륵 사다리꼴로 이제 배치해서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디스크리트 방식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디스크리트 방식으로 했을 때 뭐 글리치 현상이라고 해서 그런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소지도 있다. 그렇죠. 이제 그때도 이제 이메일에서도 물어봤어요. 좀 더 좀 이렇게 좀 나서고 싶어하는 제작사들은 디스크리트로 막 하는데 그렇죠. 왜 그냥 굳이 있는 칩을 써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만든 그 R2R 덱 칩의 완성도가 너무 높고 자기네가 만약에 직접 이거를 디스크리트로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따라갈 자신은 없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그 디스크리트로 R2R을 설계를 했을 때 글리치라는 그 노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항과 저항 사이의 그 거리에 비례해서 생겨나는 그 원래 없던 노이즈가 이제 끼어드는 건데, 이걸 이제 칩 형태로 하면은 그만큼 그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칩을 사서 근데 그걸 그대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5781하고 5541 칩을 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18비트 칩하고 원래 16비트 칩을 두 개를 써갖고 예. 26비트 연산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앞에는 18비트 5781 칩은 그대로 풀로 쓰고 그렇죠. 16비트 5541 칩은 그 중에서 8비트만 써갖고 더하면 이제 26비트 연산이 되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칩을 조합해서 26비트 연산을 하는 거는 반오디오의 어떤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독특한 이 아키텍처로 24비트 음원까지 컨버팅을 예. 할 수 있다. 그리고 DSD 음원도 512까지 또 컨버팅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면이나 R2R의 어떤 정통성 면에서 봤을 때 이 불세는 우리나라 그 R2R 시장의 처음이자 네. 마지막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정말, 그리고 클럭 같은 경우도, 크리스텍 제품 써가지고, 펜토 클럭. 그렇죠. 예. 펜토 클럭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섹션 이런 설계를 보면은 설계의 의도 자체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R2R 덱들이 사람들이 좀 그 오해하는 것들이 뭐 음악적이다, 질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상도는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오디오는 그 정말 음악적인 뉘앙스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해상도나 뭐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델타 시그마에 뒤지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사운드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MK3 물론 이제 파이널 에볼루션에서 그 기존은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뒷단의 아날로그 버퍼단을 OPMP가 아니라 그렇죠. 그 JPEG으로 이 반오디오에서 직접 디스크리트로 짜고 네. 자기 설계에 맞춰서 계속 바꿔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여유폭 그것도 되게 넓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음질 튜닝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음악성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김편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디지털 섹션도 중요하지만 아날로그 파트에 엄청난 공을 들여서 물량 투입을 한 그런 DAC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R2R 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그 제품들 막 이렇게 그 리뷰나 뭐 홍보 그런 그 문구들 보면 이제 디지털 섹션만 굉장히 강조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하니까 칩셋 얘기만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사실 결국은 아날로그로 변화를 해서 예, 그게 이제 앰프 쪽으로 가서 증폭해서 이제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단이 오히려 디지털 섹션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보면은 JFET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거를 어떻게 출력할 거. 그렇죠. 그때부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한 오디오 파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DAC가 정말 오디오 기기로서 변환하는 순간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탕에는 물론 어떤 기계적인 어떤 진동이나 공진을 없애야 되고 예. 또 전원부 설계도 역시 그렇죠. 여러 가지 필요한 전원에 뭐 서로 이제 노이즈 겹치지 않게 하면서 예. 그러니까 계속 뭐 아날로그 파트, 디지털 파트 뭐 나눠서 또 전원부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오디오다 일단 오디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데 네. 반오디오는 처음부터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sek션에 칩셋은 엄청 좋은 거 썼는데, 아날로그 섹션이 너무 허술해. 이런 거보다 오히려 아날로그 섹션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칩셋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걸 안 쓰더라도 오히려 그러니까 아날로그 섹션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이런 제품이 훨씬 더 소리가 좋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코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네. 컨셉, 예. 특히 아날로그 파트에 정말 신경을 쓴 대표적인 브랜드가 램피제이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칩셋 자체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예. 그 뒷단의 진공관이라든지 뭐 어떤 아날로그 버퍼 회로 그다음에 전원부 이런 거에 따라서 걔네가 진짜 완전 하이엔드 사운드를 내는 게 그렇죠. 단지 칩셋을 뭐 어떻게 했고 뭐 768kHz까지 컨버팅하고 이런 스펙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원부, 버퍼, 아날로그 파트 뭐 이런 면이 오히려 그러니까 오디오로서 되게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예.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뭐 JFET나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JFET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딱 넬슨 패스예요. 넬슨 패스 이제 그러니까 뭐 동일한 뭐 그거를 쓰는 건 아니지만 소자를 쓰는 건 아니지만 도시바에서 만들었던 JFET 지금 단종돼 가지고 뭐 구하기 힘들다 뭐 네. 그렇기도 한데 그 퍼스트 와트라는 그
자기 브랜드 운영하면서 이 JFET를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예, 홀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넬슨 패스 그분이 왜 그 JPS를 그렇게 고집하는지 딱 소리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그렇죠. 예, 좀 속된 말로 정말 이거 미쳤다. 예.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니까요. 네, 그 JFET가 뭐 네거티브 피드백이나 이런 걸 걸지 않아도 워낙 그 성능 자체가 선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 높은 이런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소자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원부도 뭐 토로이달 트랜스를 무려 4개나 투입을 해서 뭐 아날로그 섹션, 디지털 섹션 각 부분에 최적의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전원 회로도 돋보이고요. 이 뭐 디지털 섹션도 그렇고 아날로그 섹션도 그렇고 전원부도 그렇고 일체 좀 이렇게 막 순도를 해치는 이런 것들은 다 좀 웬만하면 피해가는 예, 그런 설계. 예, 그래서 그 최종 사운드의 그 순도를 최고조로 높이려고 정말 애를 쓰지 않았나. 그거의 활용 점정이 이번 파이널 에볼루션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예,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뭐 소자나 이런 것들이 뭐 1000여 개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00여 개의 그 소자 커패시터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레이드가 좀 더 높은 제품들로. 네. 그래서 실제 들어보면 저희도 몇 년 전에 이걸 리뷰를 처음에 했지만 그때랑 사뭇 다른 예,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청음하고 녹음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일단은 룬 코어를 사용했어요. 예, 룬 코어는 웨이버사의 W 코어 사용했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 사용을 했습니다. DAC는 당연히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프리앰프는 맥킨토시의 C55 예, 신제품, 그리고 이제 파워앰프는 패스랩스의 XA60.5,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많이 녹음하고 청음한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한번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좀 일반적인 제품들이 만약에 뭐 바이폴라를 사용해서 푸시풀로 증폭하는 파워앰프다 그러면은 이 바노디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약간 삼극강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뭐 845 앰프를 사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소리가 정말 청명하면서 그리고 LP 들을 때 그 음악을 듣고 나서도 한참 이렇게 그 여운을 음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음질들 순도는 굉장히 높은데 어떤 음악적인 뉘앙스가 계속 잔상으로 막 남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극관 비교를 하셨는데 예. 같은 삼극관이라도 그 같은 알트화를 만드는 MSB 예. 걔네 그 DAC랑 비교를 하면 걔네는 좀 소출력 예. 300B 정도 되는. 예. 그런데 지금 이 바노디오 불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나님이 쓰고 있는 845 대형 예. 직결 삼극관이잖아요. 네. 거기서는 좀 더 힘차고 진하고 타격감이 좀 오래 남는. 네. 그리고 어떤 음악성이 이제 이 오디오 기기로서 평가는 큰 잣대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첫 곡 그 딱 들어보면은 그 자국이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배음일 수도 있고, 네. 그 잔향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게 이 곡에서 이렇게 잔향이 오래 갔었나? 아, 예. 와, 진짜 드디어 소스 기기로서 디지털 그러니까 DAC가 정말 엄연한 오디오 소스 기기가 됐구나 이제 네. 하이엔드화가 됐구나. 네. 이제 단지 컨버팅 이런 거를 떠나서 스펙 노름을 떠나서 정말 그 잔향 그리고 LP를 들었을 때의 그 어떤 솔깃함이라든지 네. 그 기분 좋은 충격 같은 거를 네. 드디어 이제 DAC도 전해주기 시작했구나. 네. 그걸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필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프다이징 필터를 쓰잖아요. 아프다이징 필터가, 그러니까 프리링잉은 상당히 좀 억제하고, 포스트 링잉은 좀 그냥 어느 정도 놔두는 약간 그런 그 필터인데, 옛날에 보면은 메리디안 같은 경우가 그 아프다이징 필터를 주로 많이 썼거든요. 필터의 어떤 디자인이 어떤 소리에도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도 16배 오버 샘플링을 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 디지털 음악 신호에 들어있는 그 양자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예. 16배라고 좀 이제 살짝 걸었는데, 그러니까 딴 때는 뭐 EMM 랩스나 마이트나 이런 데는 뭐 거의 DSD급으로 뭐 518배 막 이렇게 걸잖아요. 그렇게 살짝 걸었으니까 필터, 나중에 사후 필터도 좀 약하게 걸면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프리링을 없애니까 너무나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인간의 가청 쪽에서 이제 포스트 링잉보다는 프리 링잉 쪽에 좀 더 사람들이 청각상 민감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예, 예. 본능적으로. 기존의 그 MK3도 워낙 좋았었어요. 저는 그때도 이렇게 이걸 막 구입할까 말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파이널 에볼루션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나오면서 그 청감상 들어보니까, 뭐 소자가 소자를 좋은 걸 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로 가장 약간 좀 그 불만이었던 그 저역 쪽이나 뭐 전반적인, 특히 저역 쪽의 어떤 해상도, 투명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 저역 쪽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다른 대역도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어떤 밸런스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된 느낌이에요. 네. 그 두 번째 곡에서 베이스 저음악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 예. 그럴 때 확실히 전에 들었었던 MK3 이전 버전보다는 예. 어떤 해상력이라든지 베이스의 얼굴이 잘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 예. 그때는 약간은 마스킹 되고 예. 약간 힘도 좀 자기가 갖고 있는 펀치 앞에 뭐 글로벌 돼갖고 타격이 덜 전해졌는데, 네. 이번에 파이널 에볼루션이 되면서 네. 그 어떤 타격감도 좀 세지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데 이 자국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 해상력이라든지 그 무대 앞에 투명도도 확 늘어진 거 보면은 그 아까 그 30%의 어떤 변화, 네. 이게 어떤 전체적인 사운드의 인상 자체를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바노디오의 불스 MK3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